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야손입니다. 자, 이제 2022년도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또 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 2022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또 성취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에 관련되는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또 새로운 이제 연초장을 맞이하게 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시장이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갈 때 보면은 시장에 대한 이런 변동성이 많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연초에 우리가 어떤 전략, 어떤 종목에 대한 선구안을 가지고 포트 전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1년 농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달이 또 1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월 달에 대해 가지고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종목은 어떤 종목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 이렇게 제가 좀 목록을 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초보 투자자님들의 눈높이에서 가급적이면 쉽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략하게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목록 자체가 분량이 제법 조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지금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초래가 된다 싶으면은 1부, 2부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현재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체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수급 주체별 매매에 대한 이런 동향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급 주체별이라는 게 뭡니까? 시장에는 이 수급에 관여되어 있는 주체들이 있거든요. 이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있고 기관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를 이 수급 주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체별 매매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연말까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런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인 매도 물량의 초래가 되다가 지난 12월 28일 배당락 기준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서게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에서 매수로 지금 전환이 되졌는데 이런 흐름들이 1월달 장에도 지속적으로 좀 초반에는 이어질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 있죠.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개인들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물량을 내놓았던 것을 기관들이 받았다가 다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전환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로 지금 현재 전환이 되고 있죠. 기관은 매수에서 매도로 지금 전환이 되졌는데 여기 기관 투자자들 안에서도 핵심 매매 주체들은 누구냐? 바로 금융투자라는 거죠. 그죠? 이 금융투자자들은 공격적인 단기 운용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에 있는 금융 투자자들이 서로 샀다가 팔았다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포지션들은 연속성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공방에서는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을 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결국은 누구냐? 외국인들이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뭐 딱 하나의 어떤 방향을 잡고 계속적으로 가고 있죠. 지수 관련 대형주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인 이런 이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외국인들이 앞으로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의 전개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 가지고 어떤 선별 기준을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본다면 시장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전망을 하는데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상황들은 주체별로는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시장에서 가지고 종목은 딱 두 쪽으로, 양쪽으로 지금 현재는 대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가 뭡니까? 바로 경기 민감주가 한쪽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한쪽은 뭡니까? 바로 개별 성장주가 한쪽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경기 민감주 쪽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시세의 어떤 주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개별 성장주 쪽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뭐 메타버스, NFT, 뭐 2차 전지 소재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또 하나의 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요, 전제 조건이 하나가 반드시 여기에는 따라와야 됩니다. 뭐냐면은 절대 지금 시장에서는 이 두 부류에 있는 업종 섹터가 똑같이 한목에 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가 가면은 하나는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구조가 지금 현재는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 이 연초장에는 종목 흐름을 놓고 봤을 때도 이 네 가지의 가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경기 민감주가 가고 개별 성장주가 쉬는 가설을 하나가 들 수가 있고 또 개별 성장주가 가고 경기 민감주가 쉬고 있는 그런 우리가 흐름을 볼 수가 있고 또 두 부류가 다 상승할 수 있는 쪽이 하나가 있고 두 부류가 다 하락할 수 있는 이 네 가지의 가설을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아직까지도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어떤 강세의 마인드를 이어가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이런 어떤 종목군들이 앞으로 1월달 장에도 계속적인 어떤 반도체 랠리를 이어가면서 주구장창 상승의 어떤 추이를 이어갈 수가 있겠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그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미 이 두 종목이 이미 물론 바닥은 찍었지만 바닥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상승분이 나왔고 또 지금 현재 두 종목 다 이제는 그동안의 주가가 장기간 이제 하락을 하면서 구간마다 놓여있는 이런 어떤 산적되어 있는 이 악성 매물대들, 두꺼운 매물대들이 지금 이제 주가를 누르고 있는데 이 매물대, 두꺼운 매물대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는 지금 진입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적인 어떤 돌파로 주가의 슈팅이 나오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또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어떤 독주 랠리가 이어간다면 당장의 코스피 지수 자체가 뭐 3,500, 4,000까지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상황의 조율을 우리가 가늠을 한다면 이들 종목의 어떤 독단적인 랠리보다가는 번갈아 가면서 쉬어가는 그런 어떤 랠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진입권에서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에서 지수의 방해가 되지 않는 새로운 어떤 성장주 쪽으로 시세의 어떤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도 우리는 좀 열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시장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은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시장은 두 가지, 실적이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 메리트라는 것, 이 두 가지의 논리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어떤 상승에 대한 이런 추이는 다시 시작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것은 시장의 방향성, 뭐 시장에 가겠냐 안 가겠냐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가 그만큼 종목에 어떤 내가 종목을 들어가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집중력을 내가 얼마만큼 키우냐 여기에 주안점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1월달 장을 맞이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연초 시장에 대한 전망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이제 끝났습니까? 만약에요, 시장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시장이 이제 상승은 단절이 되고 지금이 거의 피크고 이제부터는 내리막길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있는 종목도 다 팔고 현금화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다 빼야 되겠죠. 빼고 암흑기가 지나가지고 새로운 어떤 또 여명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아직까지는 끝이 나지 않고 최소한 한 번의 어떤 랠리를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고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종목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시장이 끝났냐 안 끝났냐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판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가봐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개인의 기준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아직까지 시장은 끝이 저는 안 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 많고 말이 지금 많은 뭐 인플레이션 같은 이런 부분들도요, 실제로는 디플레이션의 문제 아닙니까? 정말 어떤 경기가 침체가 되고 모든 물가가 떨어지게 되고 암흑기가 다가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 경기가 잘 돌아간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돈을 계속적으로 찍어가지고 풀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당연히 필요가 한 것이고, 또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런 금리 인상도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뭐 원래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 2번에서 3번 정도가 더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너무 미리부터 겁을 먹고 모든 것을 단절하고 나와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직 지금은요, 시장의 사계 중에 아직까지는 실적 장세라는 거죠. 실적 장세의 연속적인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역금융 장세가 진입하기 전까지는 기회의 장이 우리에게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 재작년처럼 유동성 장세에서 어떤 밀려도로는 너도 나도 다 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고, 지금은 선별되어 있는 그런 종목, 특히 종목도 가는 종목이 더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차별화되고 선별되어 있는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더욱더 종목에 대한 어떤 명확한 눈을 열고 자기에게 맞는 그런 이 소신 투자를 이어간다면 앞으로도 좋은 기회는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세 번째부터인데, 세 번째부터는 이제 종목, 그러면 우리가 종목 선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1부, 2부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요 정도에서 제가 끝을 내고요. 곧이어서 제가 2부에서 이제 종목 선별에 대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